롯데하이마트입니다. 매수가는 5850원이고요. 비중 100%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주가가 거의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8만 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어느덧 4만 5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상황이어서 더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100%라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일단 꼭 좀 제 글을 읽으시고 제가 요번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왜 이게 안 되는지 100%가 왜 자살행위인지를 먼저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 전하고 주가가 완전히 정반대. 그러면서 꼬물꼬물꼬물꼬물해서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시죠? 하이마트로 가세요. 뭐 이런 그 카피 내용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도 영향을 주겠죠. 요즘에는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을 붙박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도 뭐 냉장고, 세탁기, 냉장고 빼고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입주할 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주 물량도 영향을 줄 것이고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가장 그 웰스 이펙트라죠. 부의 효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주가인데 주가가 2018년 내내 빠졌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무역 전쟁이 7월부터 생겼어요. 근데 그 무역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경기가 막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찍어 두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그 기대치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7월부터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내구재 있잖아요. 이게 세탁기라는 것이 한 번 사면 뭐 몇십 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낡았다고 한번 해보죠. 낡았는데 요걸 내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을 때 바꾸겠습니까? 나쁠 때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때 바꾸죠.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내구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급한 거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그 분위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올해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합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붙박이로 들어가게 되는 가전제품의 수요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주 52주 근무라든지 급여가 뭐 하이마트 가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층층마다 서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주 52주 근무라든지 뭐 인건비 급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지난 12월 달에 그 3분기 때 20% 정도 감소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악재죠, 이것도.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실질 급여는 이제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요번에 이제 예술적 분석으로 한번 가보죠. 예술적 분석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제가 이제 무료로 누구든지 읽으실 수 있도록 오픈해 놨으니까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자, 가장 높았던 날이 5월 25일이었어요. 81,500원. 이걸 과연 예술적 분석으로 요 지점에서 매도 신호를 분명히 줬을까?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매도 사인은 뭘 가지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일단 스토캐스틱을 먼저 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탄력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상승의 탄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이버전스라는 건 뭐냐면 그 직전에 있는 고점보다도 더 낮아지면 다이버전스라고 보는데 직전 고점에 보다도 분명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고점 신호는
정확치 않으니 CEO의 도움을 받아서 동의를 얻으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CEO는 뭘 의미하냐면 매집과 또 매도. 그러니까 매집하는 그 흐름과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CEO에서도 분명하게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MACD 오실레이터로 가서 그건 주봉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으로 보셔서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셔서 5월 말에 요 주봉이 좀 안 나오네요. 5월 말에 주봉으로 봤을 때 MACD 오실레이터를 봤을 때 양봉일 경우엔 짧아지는지를 확인하고 음봉일 때는 역시 짧아지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 신호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매도 신호가 확정되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25일 날 정확하게 매도 신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매도하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매도했지만 이걸 언제까지 매도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 이것도 드림팀에서는 지정을 하죠. 잘 보시면 소위 그 그러니까 매수 금지 구간이라는 것이 지정을 합니다. 따로 매수 금지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은 더 이상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ADX가 가장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30을 넘어 있어야 된다. ADX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추세가 실렸다라는 것은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ADX가 30 이상에 있고 ADX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DI, 그다음에 플러스 DI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걸 역배열이라고 하고 절대로 매수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매수 금지 구간이다라고 지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8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 21일부터 정확하게 매수 금지 구간이 성립이 돼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매수 금지 구간이 풀린 적이 없어요. 매수 금지 구간이 풀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할 수 없다. 이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죠? 양봉이 나오지만 양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드림팀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단 2주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나 보셔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듈화 시켜놨어요. 꼭 한번 보시고 보셨다면 안타깝지 않죠. 여기서 분명히 매도가 됐어야 되고 지금까지 매수 금지 구간에 의해서 이 종목은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이분께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